자,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비용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면 이 비용은 기간별로 사업 연도별로 안분 계산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안분 계산을 적정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이 승급비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승급비용은 지급금액 곱하기 총 일수분의 승급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세무사랑 2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는 개인조정의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승급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작성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우리 교재에 7월 1일 날 승급비용 1,500, 현금 1,500, 11월 1일 날 보험료 600, 현금 600입니다. 12월 31일 날 보험료와 관련되는 결산 분계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차 보험으로서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화재보험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2개 년도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을 때 기간 계산으로 승급비용, 승급보험료 자산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세법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승급비용과 관련되는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반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실 때 보면 계정 과목과 금액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정 과목은 우리가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로 처리한 821번 보험료로 처리한 계정 과목과 승급 보험료, 즉 승급 비용, 자산 처리한 계정 과목 두 개를 동시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계정 구분 등록은 자, 이 부분이 보험료인지 아니면 임차료인지 이자 비용인지 이 부분을 선택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 계정이기 때문에 보험료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금액 반영란은 계정 과목이 비용 계정이면 지급액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계정 과목이 승급 비용, 즉 자산 계정이면 승급 비용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은 손익 계정 대체된 부분으로 지급 금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사항 없는 거니까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승급보험료에 보험료 승급비용 삼성화재에 나간 겁니다. 삼성화재에 나갔는데 기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승급보험료 보험 기간이 7월 1일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0701, 2016년 30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 1,500만 원 나갔습니다. 1,500만 원 나갔고요. 승급비용, 세법상 승급비용은 745만 9,016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은 1,500만 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즉 필요경비 산입해야 되는 금액이 754만 원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 당해 연도에 비용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인데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지급금액 600만 원 계산하게 되면 승급비용 500만 원이죠. 회사에서 승급비용 계산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조정 등록을 통해서 승급비용 과대 계상분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각각 세무조정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승급비용 과대계상분 754만 984원이고요. 승급비용 과소계상 부분 500만 원에서 세무조정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는 우리가 소득세 세무조정할 때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보험료가 지출되는 시점에 우리 기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에서
바로 선거 비용 금액을 일자 계산해서 반영해 주시면 세무조정 사항도 줄일 수 있으면서 선거 비용 조정 명세서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외환 차손익과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이 되겠습니다. 외환 차손익은 관련되는 자산의 외화자산 부채가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상환되거나 상환받았을 때 그때 환율 차이로 발생되는 부분이 환차손익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환차손익은 당해연도의 총수익 금액에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회계나 소득세법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각각 달라지는데요. 법인세법은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업회계는 강제 규정이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외화자산 부채는 취득 당시 환율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말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외화자산 평가손익을 계상했다면 그 부분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바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2에서 그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에서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의 외화 과목별 세무조정의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작성하시기 이전에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 계정 과목을 보시면 외화환산 손실이나 외화환산 이익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 부분 인정되지 않는 부분인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1차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외화예금을 한번 보시면 외화예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11월 20날 반영된 금액이 4,080만 원인데 12월 31일 날 환산 금액이 17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장부 가액은 4,250만 원이고 기말에 평가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평가 차손익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평가차 손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 정리해야 되는 과정을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화평가차 손익 조정명세서는 외화자산, 자산의 종류, 화폐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US 달러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외화 금액은 34,000불입니다. 장부상 금액은 당초 발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서 장부상 금액 4,080만 원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부가액 기말 잔액입니다. 기말 잔액은 4,250만 원인데 4,250만 원은 1,250만 원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평가차손익은 9번의 원화금액과 7번의 원화금액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170만 원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US 달러고요. 부채 외화 금액은 10만 불입니다. 장부상 금액은 1,100원으로 해서 1억 1,000이고요. 기말의 평가 금액은 환율이 1,200원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1,20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원화 금액은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조정 등록을 눌러서 보게 되면 평가 손익에 대해서 원래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계상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170만 원 입금에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총수익 금액 불산입 170만 원 유보,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소실 1,000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필요경비 불산입 1,00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 부분은
작성하실 때 법인세 때 작성하셨던 조정명세서와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장부가액 기초는 기말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화자산 부채 발생 당시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기말 장부가액은 회사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환율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평가손익은 우리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된 외화 환산 손익 금액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봤던 그 금액하고 일치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보면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이 있는데 그 금액이 평가 조정명세서상에 있는 평가 손익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 손익이 지금 하나로 총수익금액 불산입과 총수익금액 산입이 합쳐져서 하나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조정은 외화자산별로 별도로 세무조정해야 개별 자산별로 유보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평가 조정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